안녕하십니까.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유니스코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정비성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들의 환영하는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덧 8번째 우리 신입생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제가 어제 우리 프라미스 수양관이라고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왔는데 그래서 8시에 아이들 11명하고 아침 경건회를 가셨어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다 주비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 무아래 터울을 보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7학년이 된 중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요즘 승마를 해요. 승마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4명이서 함께 이렇게 지내나 봐요. 근데 그 4명 지내는데 애들이 얼마나 자기 절제와 서로 헤아릴 거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너무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낸다고.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저런 애들이 있냐고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6학년짜리 남자아이 엄마가 아이들이 요즘 다들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한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7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함께 서로 활동하면서 이런 좋은 모습들로 성장을 했구나 하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았어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주평강 교회에서 이 주비리 스쿨을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사실 이제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비교적 12년 동안 잘 해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사람 많이 받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이래서 이제 대학을 나름대로 스카이를 들어갔는데 제가 참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과 신앙적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다음 그 애들한테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각 가정도 다 고민을 할 텐데 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 학교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런 도전이 원래도 꿈이 있었지만 그런 도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 7년을 지나면서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떤 진리와 기준들이 모호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고 고백만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거창하지만 아이들의 전폭, 인생의 전폭을 바라보면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게 1차적인 거지만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예수 안에서 행복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디 있든 간에 그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길로 이렇게 인생을 열어가고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곧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인사만 할 테지만 교장 선생님이 어느덧 7년 동안 이렇게 잘 하시고 저도 또 하나 감사한 게 지금 캐나다에서 연수 중인데 이렇게 가서 잠시 쉬면서 다음 7년을 6년을 어떻게 더 힘있게 학교를 이끌어갈까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랑을 했어요. 제가 자랑을 했는데 좋은 어떤 공간적으로는 아직은 좀 연역을 하지만 좋은 선생님과 좋은 꿈을 가지고 학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또 잘 도와줄까 하는 그런 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부모님들 주부리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영향력 있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박설명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스쿨 학교장 장가람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주빌리스쿨 입학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2021년 가을 학기 현재 우리 주빌리스쿨과 자매 결연을 맺은 캐나다에 있는 리자이나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 아이들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도 겸 또 함께 연구도 하고 또 캐나다 교육에 대해서도 공부할 겸 저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또 자녀들의 교육을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자녀 교육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주빌리스쿨이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도전을 해왔고 열정적인 부모님, 선생님, 또 아이들과 함께 학교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주빌리의 색깔이 무엇인가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학교 규칙이라든지 또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갖춰야 되는 어떤 틀, 패러다임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틀보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생활의 양식, 어떤 우리의 삶, 문화 이런 면들은 사실 이 시스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저희가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강조하는 어떤 틀이 있죠. 저희 주빌리는 이 교육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 틀을 넘어 문화로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을 통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빌리 교육의 특징이라고 저는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거는 저희가 늘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학교, 이것을 위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틀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스스로에게도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수업, 또 학교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은 결코 형식으로만 남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살아가며 정말로 그 자신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 문화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빌리의 그 문화를 이 입학 설명회를 통해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선 교육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저희 특히 교무부장님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통해 들으신다면 우리 학교가 강조하는 문화가 어떤 건지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는 또 지혜를 얻어가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기독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2022학년도 주빌리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빌리 스쿨 교무팀장과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순아입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벌써부터 우리 가족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드네요. 우리 서로 좀 제가 너무 긴장되거든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눈인사라도 좀 나눌까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주빌리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새로운 학생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별하신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된 아이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시청하실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기업 주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빌리 스쿨의 교육 방향, 교과 구성, 입학 요강 및 절차, 학사 일정 및 교육비 등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빌리 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빌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신앙교육, 언어교육, 독서교육, 자기주도 학습, 생활습관교육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빌리 스쿨은 기독교 대안학교인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누리반, 미치고 누리반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모이는 전체 체포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워십팀과 찬양팀이 주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각 반별 예배로 대체하고 있지만 주 1회 전체 예배를 기본으로 하여 선후배가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반별 경건회가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면 담임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등 담임선생님들의 재량권 아침 시간을 20분 정도 반별 경건의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1학년 반 같은 경우는 함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곡씩 찬양을 배우고 부르고 있는데요. 찬양을 한글과 영어로 같이 배우고 일주일 동안 익혀가면서 그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빌리 교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빌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을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사라는 부분으로 2가지 트랙으로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원 자격을 갖고 계신 분, 2번째는 목회학 석사를 마친 교역자 중에서 교육에 사명이 있으신 분, 이렇게 교사진을 구성합니다. 이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감사하게도 현재 저희 교사진 대부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또 목회자, 배우자와 자녀, 교원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인 등 학교 교육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각기 은사와 장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주빌리에서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선생님들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학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셔서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 주빌리의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주빌리에는 매주 지혜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글, 영어, 중국어 3가지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주제는 기도, 용기, 순종, 온유, 감사, 믿음.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응원이었는데요. 이런 주제에 따른 성경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암송해 나가며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해주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빌리 학생이라면 1년에 약 47개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게 되는데요. 특히 1학년은 3가지 언어로 방송을 하는데 쉽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세계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성경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3, 4학년 때는 소교리 문답으로 5, 6학년 때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수업으로 목사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5번째는 저희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주빌리 신앙교육의 하나의 큰 기도입니다. 2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언어 교육입니다. 주빌리 스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본 것과 내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내 그릇에 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어 교육을 세상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확장시켜야 더 큰 세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빌리에서는 언어 교육으로 국어, 영어,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주빌리 국어 수업은 국정교과서로 진행하는 국어 통합 수업과 함께 같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국어 독서 수업, 그리고 전문적인 독서 토론 수업인 국어 논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 역시 말하기 듣기의 회화 수업과 함께 영어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SOT,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영어 리딩 프로그램인 라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어 수업까지 포함되어서 언어 교육에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독서 교육입니다.
언어 교육으로 학생들의 그 세상을 담는 그릇을 넓혀감과 동시에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개념들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규 수업 외에도 담임 선생님과의 독서 수업, 그리고 전문 강사의 국어 논술 수업으로 독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빌리스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치부 어린 친구들부터 중고등부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에서의 함께 읽기입니다. 매일 또 적어도 주 5회 이상은 부모님께서 책을 정하면서 자녀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읽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책을 빌려가서 읽는 개별 독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수업에서는 정독을, 그러니까 함께 읽는 걸로 정독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독을 격려하고 있어서 학기 말마다 다독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선생님께 배운 지식을 자기의 언어로 확인하며 소화하는 시간으로 모르는 부분은 1대1로 선생님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 시간의 비중이 커집니다. 2학년부터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그 스스로 그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학습 목표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자기주도 학습에는 일반 교과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영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교과 과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빌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일의 가정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탄 수학, 훈민정음, 영어 온라인, 라지 학습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빌리스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육입니다. 생활습관 교육이란 말답게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 교육에서 말씀드린 부모님과 함께 읽기, 그리고 또 주빌리 학부모님들은 매일 또는 적어도 주 5회는 부모님과 학생 간의 깊이 있는 하루루타 대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주빌리 스쿨 학부모님들의 필수 협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학이 결정된 후에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빌리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루타와 함께 읽기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매일 학습하는 기탄 수학, 훈민정음을 채점해 주시고 라지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가정 학습을 확인 점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넷, SNS, 미디어 노출을 학교와 함께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 금지 규정에도 협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에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두 분 모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부담이 좀 되시는 부분이시겠죠? 하지만 주빌리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입학 원서 안에 가정훈련 동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주빌리 교육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서명하시고 원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학생이 동의해야 하는 학교생활 지침 동의서도 들어있으니 우리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지키기로 약속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빌리의 교과 구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수업으로는 국어, 영어, 중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국어 과목은 국어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국어 통합 수업이 주 1차시 또는 2차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국정교과서에서 필수적인 내용만 뽑아서 핵심을 짚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훈민정음이라는 부교재로 가정학습 시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국어 독서 수업으로 1학년은 함께 읽기, 2학년부터는 슬로우 리딩 수업이 진행됩니다. 같은 책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독후감을 쓰거나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어 논술 수업은 전문 강사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어휘와 함께 독서 토론을 진행하시는데 한 학기에 4번 지정 도서를 읽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자기가 읽은 책 중에 매월 한 권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며 발표력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빌리에서는 매년 독서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매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2학년, 4학년, 6학년 때 경연으로 실시하여서 학생들의 어휘력을 확인하고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독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은 원어민 승과 듣기 말하기 위주의 랭귀지 아트 수업이 주 5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로 레벨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며 읽기, 쓰기까지 확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자기주도 학습인 SOT, School of Tomorrow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어 교과 학습입니다. English, Math, Social Studies, Science, World Building의 5가지 과목의 교재를 개별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스스로 진도를 짜서 학습하고 교사와 1대1로 확인하며 오럴 테스트, 체크업, 셀프 테스트를 거쳐서 파이널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저쪽에 교재 전시되어 있는 곳에 전시되어 있으니 이따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직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월드빌딩 수업을 통해서 어휘와 파닉스, 기본 표현들 익힌 수업을 진행한 후에 2학기부터 SOT 교재를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며 교재의 사용을 익히고 2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어 수업은 주 2시간 진행하고 있고 어휘와 회화, 병음 읽기를 진행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자까지 확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편입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하실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겁니다. 언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노력이 들은 시간에 비례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선생님들께서 편입생들을 위해서 기본기 보충 수업과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해서 편입생들을 도와주고 계시니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곧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지식 수업입니다. 핵심 지식 수업은 인문사회, 수학, 자연과학의 핵심 지식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연결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인문사회 수업으로는 1, 2학년 때의 성품 수업과 3학년부터의 국정교과서 사회 수업이 있습니다. 성품 수업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경청, 긍정적인 태도, 배려, 감사 등의 성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각 성품에 대한 주제가, 그 성품과 연관된 이습 우화 등의 동화와 성경 이야기로 된 영어 스킷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4학년까지는 담임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5학년부터는 전문 수학 강사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훈련과 서술형 문제풀이는 가정학습에서 진행하는 기탄 수학으로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레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업은 1, 2학년 때는 과학 통합교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3가지 학습이 통합되어서 주제에 따른 과학 및 예체능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는 주변의 과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매년 5, 6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준비하고 후배들에게 컨퍼런스와 부스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과학 산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선배들이 준비한 그 컨퍼런스를 이제 후배들이 참여해서 듣고 실험에도 직접 참여해보는 과학 산책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빌리에는 선후배 간에 함께하는 이런 유익하고 즐거운 주빌리만의 문화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식 수업에 포함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담임선생님들의 관리하에 일반 교과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고 선생님께 확인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술체육 수업입니다. 주빌리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역을 경험하게 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권도는 모든 학년에 다 해당되는 수업인데요. 관장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일주일에 2시간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그 기간의 그 레벨에 따라서 승급 심사까지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스포츠 수업으로는 지오바니 축구클럽, 고스포츠 농구, 장찬주 탁구 클럽 등과 연계해서 학년별로 2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축구를 배우고 있고 3, 4학년은 축구와 농구, 5, 6학년은 농구와 탁구를 남녀 학생들로 나누어서 학기마다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은 아트포유라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원장님과 선생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주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음악 수업은 전문 강사분들과 함께 1, 2학년은 합창과 음악 이론을, 3학년부터는 클래식 악기로 첼로, 바이올린, 트럼펫, 플룻, 클라리넷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과 연계하여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 수업입니다. 지혜 수업은 아까 주빌리 교육 방향에서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듯이
전체 예배, 반별 경건회, 그리고 세계관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흥미로 일치할 수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동체 수업으로 담임 주도하에 공동체성을 기자들과 맡고 있네요.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통안전, 생활안전, 신변안전 등을 배우는 안전보건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수업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3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음악, 미술, 운동, 요리 등 창의성과 활동성을 기르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비리 교사들과 또 전문 외부 강사들 그리고 학부모 강사분들이 함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현장 학습은 월 1회 정도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조심하고 해오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저희가 계획한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천문대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1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별내 천문대관에 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승마학교가 D1 승마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에 배정된 인원만큼 신청을 받아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비기의 특징인 가정연계 습관훈련도 특별 수업에 포함시켜고 왔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1학년과 4학년 시간표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시간표를 보실 때는 시간표에는 요일별로 교복을 입는 날, 자유복이나 체육복을 입는 날이 표시되어 있고요. 각 교과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언어 영역 교과이고요. 빨간색은 핵심 교과, 그리고 보라는 지혜 교과, 하늘색은 예술체육 교과, 노란색은 담임 활동 시간, 그리고 주황색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학년 수업은 담임 중심의 활동으로 언어 및 관계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학년은 자기주도 학습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비리 입학 요강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학년과 인원은 1학년 12명, 2학년과 5학년 6학년 2명씩입니다. 다음 주에도 체험학습을 오기로 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결정되면 2학년, 5학년, 6학년에 모집 인원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비리 초등부의 지원 자격으로는 2012년 1월생부터 2015년 12월생 어린이로 크리스찬 가정 혹은 기독교 교육에 적극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입학 원서는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들어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입학 원서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이 다 가능하며 오늘부터 정원 충원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내시면 부모님과 학생 함께 면접을 진행합니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후에 2주 이내에 면접과 그다음 3일간의 학교 체험을 거칩니다. 체험비는 급식비와 수업비, 활동비 등으로 5만 원이고요.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안에 체험학습을 마치셔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학교 발전기금을 납입하시고 그럼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십니다. 그 후에 안내에 따라서 교복 제작 사이트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과 교육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3월 2월 2일 수요일이지만 2월 28일 월요일부터 주비리 공동체 활동으로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간은 오리엔테이션 주간으로 보내고요. 첫 주 금요일 오후에 1시 30분에 2022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저희 입학식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 비워두시고 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1학년도에 중간에 편입한 학생들도 그 입학식에서 함께 편입생으로 입학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학기 방과후 수업은 그 다음 주 3월 7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4월 중에 학부모 참여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에는 주비리 가족운동회로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학기를 마치는 날짜는 7월 29일이고요. 개학은 8월 29일입니다. 방학은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이지만 학교를 완전히 닫는 기간은 여름 2주, 겨울 2주입니다. 그 외 2주는 여름 학교 또는 겨울 학교로 신청자에 한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학업이 부진했던 학생들을 위한 교과 보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주비리 감사축제로 부모님들을 초대하여서 학생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은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해서 거의 9시가 되어서야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다음 날은 가정학습의 날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 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12월 중에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고 2학기는 1월 13일에 마치게 되고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2주간의 완전 방학 후에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겨울 학교를 진행하고요. 2월 17일에 2022학년도 수료신입 졸업식과 함께 2023년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주간 봄방학으로 교사 연수 및 새학기 준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주빌리 교육비 안내로 입학 설명회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 안에 교육비 안내문이 들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는 미인과 대안학교로 나라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 기금과 교육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과정 학교 발전 기금은 450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을 마치고 중등과정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따로 발전 기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두 번째 자녀, 입학 자녀부터는 입학 자녀의 경우에는 발전 기금을 100만 원으로, 그리고 셋째부터는 면제입니다. 교육비는 학기제로 6개월씩 분납하여 내는 금액이 매월 67만 원입니다. 방학 때에도 그 교육비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급식비는 초, 중등 과정은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약 2,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급식을 하는 날짜대로 계산이 되어서 매월 청구가 되고요. 그 외 매월 필요 경비가 3만 원 청구되는데요. 거기에는 학급 운영비와 마켓 운영비, 그리고 미술 수업에 필요한 미술 재료비, 그리고 공동 물품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교재 비로는 국정 교과서와 영어 교과서, 중국어 교과서, 국어 논술 교과서 등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7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건 1학년 기준이었고요. 학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SOT 교재비는 별도인데 SOT 수업 특성상 개별마다 진도와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5과목 한 세트가 끝날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 다음 교재비 안내를 드립니다. 한 과목 교재비는 5,000원으로 5과목이 한꺼번에 청구되고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끝났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어학습 라지 기정비는 영어 반 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나 6,000원으로 청구가 될 거고요. 가족 중에 영어학습을 하기 원해서 가족 계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정 하나당 5,000원이 청구가 됩니다. 스쿨버스비는 호평 평내 지역은 4만 원, 그리고 마성 지역은 6만 원입니다. 방과 후 비용은 과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큰 과목은 클래식 악기 수업인데요. 6만 5천 원이고 그 외 과목은 2, 3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으로는 형제, 목회자, 설교자 가정 지원, 교직원 자녀, 성적, 교회 후원 장학금 등 이러한 항목들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겹치는 내용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주빌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예수님과 닮은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주빌리 교사진 모두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예약하신 부모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 중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까지 졸업하는 진로 진학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주빌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교장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답변을 주셔서 영상을 잠깐 보실 거고요.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진열되어 있는 교재와 자료를 둘러보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하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질문 가운데 아이들의 진학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꼭지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꼭지마다 현재는 미인과 대안학교로서 저희는 검정고시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바로 진로를 선택할지 진학을 선택할지는 우선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주신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상담하면서 아이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 가장 크게는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미권 대학으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중국 대학으로 유학 가는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쉬운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빌리 학교가 개교를 준비하였던 2014년 이때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당시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중국 대학교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교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혹시 중국 쪽으로 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저희는 그 아이들이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중3 때부터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영미권으로 대학을 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 실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 없이 좋은 학교들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죠. 영미권의 좋은 학교들은 참 교육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1학년 때는 조금 저렴한 학교를 갔다가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한다거나 좋은 명문으로, 이건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을 원한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자녀들이 배움의 과정 가운데 대학교 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고 또 저희 부모들에게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가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단기 이렇게 딱 시간을 제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과 너무 멀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좀 빨리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녀들한테 정말 크게 유익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대안학교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정시라고 하면 이제 수능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죠. 수시는 다른 아이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뭐 생기부라든지 또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또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봤던 건데요. 이제 공정함이 강조가 되면서 수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교육의 생기부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경우에 생기부에 준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학교장 추천을 한다고 해서 공교육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그 추천서가 적용되진 않지만, 하지만 또 생기부의 내용과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임팩트는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안학교에서도 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들을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기보다는, 물론 그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만 저희는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학교 철학에 좀 맞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사실 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언어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왔다면 수능 공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저희 학교 철학에서 동떨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포함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의 삶에 영향을 준 지 벌써 1년하고도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죠. 이제 조금씩 장밋빛이 보여지기는 시작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여전히 불안하시고 염려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 주빌리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제약받은 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활동하는 걸 매우 강조하는 학교이고 싶은데 작년부터 외부 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의 그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그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진의 기록을 많이 못 남긴 것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또 언어적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언어를 배울 때 입술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표정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희 주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모님들의 저력을 보게 되었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의 열정, 또 아이들에게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았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반에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희도 정부 지침에 발 맞춰서 온라인 수업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다만 너무 많은 학습량을 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생활 습관을 잘 세우고 또 언어에 대한 노출이 반복적으로 되고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핵심 지식을 조금씩은 배우기는 했었죠. 이런 시스템으로 좀 저희가 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공교육보다 좀 빠르게 현장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뭐 맛있는 급식을 저희가 도시락으로 배달받아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까지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내용들도 함께 고민하고 저희는 함께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학기 말에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단축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는 단축 수업을 8시 50분부터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5교시를 그냥 쭉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외부 수업들은 또 잠깐 정지하고 담임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 수업 중심으로 좀 알차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외부 수업을, 단축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외부 수업을 못 하다 보면 좀 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제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저희가 조기 방학을 하고 2학기 계약을 좀 일찍 해서 1학기에 못다한 2주를 저희가 8월 달에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수업을 열어서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함께 고민하며 함께 결정하는 저희가 시스템은 좀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저희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혹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 공교육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소규모이고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왔고요. 이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또 주빌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